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이 발표와 관련되는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와 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안합니다. 자, 발표와 뇌. 뇌과학자들은 이 발표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는 뇌과학자가 이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발표라고 하는 것을 수업에서는 도저히 생략할 수 없는 수업의 방법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수업을 해왔습니다. 발표 없는 수업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발문이 없는 수업을 생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린이들이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표 없는 수업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수업에서 그 무게가 무거운 발표라고 하는 것은 뇌의 발달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은 뇌과학자들의 가르침을 여기서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뇌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또 뇌에는 여가 지금 뇌 앞이와 여가 뒤입니다만 이 부분을 전두전야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두엽이라고 그러고 그 기능을 말할 때는 전두전야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람이 사고하고 기억하는 등 그런 일을 이 뇌가 맡아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 가장 중요한 뇌가 발달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발달을 어떤 행동을 통해서 발달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발문이다 이거. 발표다 이겁니다. 바로 발표. 그러니까 나의 뇌는 모카 한창 발달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 뇌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뇌가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 전두전야에서 뇌가 일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일을 하냐면 발표했을 때 사람이 뭔가를 발표했을 때에 뇌가 일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 부분에서 뇌가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물론 발표뿐만 아니라 사고하는 것, 그 다음에 음독하는 것이 의외로 아주 뇌의 발달을 크게 시키고 있는 것이 음독이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독서, 계산, 필기. 이 계산이라는 것은 무슨 굉장히 어려운 계산이 아니라 1 더하기 2 이런 거 3 더하기 3 이런 계산 아주 간단한 계산 이런 것들을 우리 어른들도 어린이들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을 자주 하고 있으면요 뇌 발달이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필기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하고 있는 학습과 관련된 몇 가지를 보면 이런 거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발표. 이 음독과 관련해서 잠깐 여기서 말씀드리면요. 그 뇌과학자들이 써놓은 책을 보면은요. 음독을 하게 되면은 뇌가 굉장히 아까 그 전두전야 그 부분의 뇌가 굉장히 많이 일을 해서 발달한답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일본에 갔을 때에 아침에 학교에 가보니까 그야말로 벌집 수세는 것처럼 어린이들 전부가 음독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음독 시간이에요. 교장 선생님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침 10분 동안은 음독이랍니다. 그야말로 큰 소리를 내서 유창하게 읽는 시간. 이것을 읽기 연습을 하는가 생각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들 물론 읽기 연습은 말할 것도 없고 저렇게 음독을 함으로써 뇌가 발달한다 하는 것이 뇌과학자들이 최근에 연구해서 발표된 바가 있어서 우리 학교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아침 10분 동안을 전교생이 저렇게 음독을 한다 이런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만 일본에 있는 거의 모든 학교들이 음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이 가와시마 류타라고 하는 이분이 그 자기 연구 결과를 발표한 뒤에 음독이 그렇게 뇌를 발달시킴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음독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음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사람도 나중에 저도 이제 상당히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저도 이제 바로 이 가와시마 류타 이 박사의 책을 사가지고 읽어봤습니다. 역시 그런 말이 그가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 보니까 저 같은 이렇게 늙은이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요 음독을 하게 되면은 역시 점점 사람은 뇌세포가 죽어간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죽어가는 율이 매우 적어진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그야말로 낭낭한 목소리로 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아침에 최소한도 10분 정도는 어린이들 음독시키고 음독을 했을 때 우리의 뇌가 발달한다 하는 것을 어린이들한테 지도해가지고 집에서도 음독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발표인데 이 발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되도록이면 많이 시키라. 발표를 되도록이면 많이 시킨다. 아까와 같이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기로 한다면은 어렵죠. 정답 알아맞히는 어린이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알아맞히는 어린이들만 발표하고 나머지 어린이들은 입 딱 다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발표한 어린이들만 그렇지 않아도 뇌에 순발력이 좋은 애기들인데 자꾸 발표를 하니까 더욱 그대로 뇌는 발달한다 이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가와시마 박사의 책에서 몇 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표를 하지 않고 관람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관람이라고 보고만 있다고 말이죠. 발표하지 않고 자신의 뇌로 하여금, 그렇게 관람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뇌로 하여금 일하지 않고 쉬고 있게 함으로써 발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결과가 된다. 자기 뇌가 발달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억제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이에요. 되도록이면은 발표를 많이 하도록 해야 되겠다. 자,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러려면 어찌 했었습니까? 자, 그래서 발표의 관점으로 본 현행 우리의 수업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행 수업은 발표를 안 시키고 있다. 몇몇 학생들에게만 발표를 시키고 있다. 뭐 때문에 그냥 바로 이것입니다. 현행 발표의 문제점. 선생님이 발문합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발문이 떨어지자마자 저요 하고 손듭니다. 물론 소수의 어린이들입니다. 아주 지적 순발력이 좋은 소수의 어린이들은 선생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손듭니다. 그게 보통 20 내지 30% 이른바 A군들이다. 그래서 선생님 한 명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지명하면은 그가 발표합니다. 만약에 그 발표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고개를 깨고 전다든지 무슨 소리를 무슨 신호를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약속된 신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답과 일치하지 않다. 그렇게 신호로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말하자면은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 어린이들이 심리적인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애기가 손 들어가지고 이것이 계속됩니다. 이러므로 결국 발표하는 어린이가 1시간 동안에 얼마나 되느냐. 극히 소수의 몇 명 어린이들이 발표하고 나머지 어린이들은 발표하지 않고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발표했을 때에 아까 본 것처럼 발표했을 때에 그때 뇌가 발달한다. 그런데 발표하는 어린이들 수를 몇 사람으로 제한해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거 큰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99% 이거 안 해야 된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 거수식에서 지명하는 것, 1% 정도야 있겠지만 나머지 99% 안 해야 이거 7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부 우수한 학생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수업이었었다 하고 대단히 외람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일부 우수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하에서 그들은 사실상, 여기서 그들이랑 누굽니까? 그들은 사실상 버려지고 있다. 그래서 수업의 기아들이다. 버려진 어린이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수업의 기아들. 수업의 기아들은 어쩝니까? 수업의 기아들에게 학교란 무엇이냐? 이른바 비군에게 학교란 무엇이냐? 비군들은 매 시간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있냐 그러면은 매 시간 너는 공부 못하는 사람 하는 메시지가 계속 발신된다. 너는 무능한 자, 너는 부끄러운 자, 이런 메시지가 계속 발신된다. 그래서 이 어린이는 1시간 내내 제자리에 한묵하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서 뭘 느낍니까? 열등감, 차별감, 소외감, 모욕감, 고독감, 그리고 저항감, 저항. 뭔가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요, 제가 그 1200여 개의 학급의 수업을 참관하면서 본 일이 있습니다. 그 저항감을 나타내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나타내냐? 책상을 탕탕 이렇게 때리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그 발을 막 굴러내기들도 있고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저항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아마도 선생님들도 그런 경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회가 고학력 아들에 의하여 독점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유를 학급에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잘못 주어진 선택의 자유. 지정석에서 이석하지 아니하고 자기 지정석에서 일어서서 돌아다니는 데가 그러지 않고 이웃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어쩝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에서 참가 여부의 선택은 수업에 참가하느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유다 이것이죠. 이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묻는 말에 대해서 대답할 자신이 없는 어린이들은 가만히 1시간 내내 앉아 있으면서 뭘 느낍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열등감의 오한에 떨면서 그곳에 앉아 있을 뿐이다. 자, 이런 잘못된 것이 그 원인이 무엇이었다고요? 발문, 거수, 지명, 발표. 요것 때문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당장 없애버려야 된다. 당장 안 해야 된다. 그래서 현행 수업의 과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교사나 어린이들을 정답주의의 포로로부터서 해방시키는 정답주의,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
이것을 맞춰야만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답을 찾는 것이 수업의 목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수업의 최종 목표는 어린이를 하여금 사고하게 하는 것이고, 사고는 각자가 사고했을 때 비로소 됩니다. 근데 그 사고가, 그 사고에서 사고력이 길러지는 것은 정답을 사고했을 때에 사고력이 길러지냐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정답을 사고했을 때도 물론 길러지지만 정답이 아닌 어떤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던져준 물음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을 다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서 마련한 생각, 그 생각하는 과정에서 마련한 그 생각이 황당무계한 그야말로 엉터리 중에 엉터리가 아닌 그런 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생각하는 과정이 소중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어린이는 많은 것을 사고함으로써 그만큼 사고력이 길러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뇌과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어린이들은 이 정답주의의 포로로 지금까지 갇혀있던 애기들을 해방시켜보자. 정답주의로부터 해방됨으로써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도록 하자. 그러면 생각한 만큼 사고력은 길러진다. 그러면은 옳은 생각을 어쩔 것이냐, 그 어린이가 옳지 않은 생각을 가진 채로 수업은 끝내버릴 것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수업은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이웃과 더불어 학습이 이루어지지요.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향상적으로 변형돼서 마침내 옳은 생각을 알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어쨌든 자, 어린이들은 아주 찌꺼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 본성은 찌꺼리는 존재다. 이 찌꺼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찌꺼릴 수 없어. 한 시간 내내 일부 어린이들만 찌꺼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발표한 어린이만 제한.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요 일문일답의 정답주의에서 일문 전원 발표주의로 바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추기가 아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을 다해서 물음에 대한 답을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보는 이게 소중하고 그 과정이 소중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생각이 소중하다. 그 생각이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얻어진 생각이 비록 황당무계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이 있을 때에 이웃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학습 과정 속에서 그것이 점점 훌륭한 생각으로 자란다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린이들이 옳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옳지 않은 생각, 나는 그것을 덜 옳은 생각이라고. 덜 옳은 생각이 이렇게 명암으로 나타낸 것처럼 점점 위로 갈수록 옳은 생각에 가까워진다 이 말이죠. 밑으로 내릴수록 옳은 생각으로부터 멀어진 생각. 아주 옳은 생각으로부터 멀어진 이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그는 사고했기 때문에 사고력은 길러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생각을 하는 어린이들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점점 향상적으로 변형돼서 마침내 옳은 생각을 알아맞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 생각을 5개의 칭칭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덜 옳은 생각 A, 덜 옳은 생각 B 이런 식으로 마치 이것이 마치 그 높은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베이스 캠프 1 베이스 캠프 2 베이스 캠프 이렇게 해서 점점 해서 마침내 정상으로 오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베이스 캠프 A, 베이스 캠프 B, 베이스 캠프 C 이렇게도 말합니다. 지금 발표하는 그 어린이는 베이스 캠프 D다. 조금 그런데요. 그 어린이들이 선생님의 물음에 대해서 자기 나름으로 사고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 나름
이렇게 폭이 있습니다. 이것을 난 5개의 칭칭들은 나눈다 그랬죠. 어떤 어린이 생각이 지금 여기입니다. 그 시간에 그 문제에 관한 그 어린이는 여기까지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입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그 어린이는 혼자 생각한다면은, 혼자서 생각한다면 이보다도 더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럼 어쩔 것이냐? 다행히 여럿이 더불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어린이들이 아까 저기서 봤죠. 저기서 파상현 전원 동시 발표에서 보는 것 마찬가지로 옆에 친구들의 발표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이 점점 향상적으로 변형이 되어 간다고, 마침내 옳은 생각을 알게 된다 이런 거예요. 자기 나름의 잠정적 해답이 여가 됐든 그때 현재로서는 그 어린이에게는 바로 여가 한계다 그 말이에요. 혼자서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요 옳은 생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가능성이 어떻게 해서 발현이 되느냐? 이웃과 더불어서 아까 저 전원 발표를 우리가 봤죠. 저런 과정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마침내 여기까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에 가서는 모든 어린이들이 학습의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학습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업을, 전원이 다 성취하는 수업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또 좀 서둘러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발표에 보면은 주로 음성 발표입니다.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말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발표에는 4가지가 있어요. 음성 발표, 기록 발표, 표정 발표, 제스처 발표. 이 기록 발표가 매우 소중하다. 아까 모의수업에서 보였던 거 기록 발표죠. 자기가 생각한 바를 기록해서 그것을 발표하는데, 손들어서 한 사람만 발표시킨 것이 아니라 전원으로 하여금 다 발표시킨, 아까와 같이 전원이 다 저렇게 발표해가는 과정 속에서 각자의 생각이 향상적으로 변형하고 또 변형하고 또 변형하고 점점 변형해서 마침내 옳은 답을 알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법칙을 소개해드려요. 대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한 것이 최소 그룹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학급을 N개의 소집단으로 분열하면 학습자의 발언 횟수는 N배 된다. 이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학습을 자꾸 나눌수록 말하자면 발표할 기회는 많아진다. 자, 짝꿍끼리 지금 앉았습니다. 짝꿍끼리. 2사람이 한 그룹입니다. 그럼 또 4사람이 모둠 4사람이 또는 더 많은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4사람이 협의를 해라고 할 때는요, 어쩌습니까? 4사람이 다 똑같은 정도로 발언하고 사고하고 그럽니까? 4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 한두 어린이들이 결국은 사고하고 발표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2이나 3명은 그 발표한 어린이 말을 잘 듣고만 있어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4사람보다 더 아까 같이 소그룹을 만든다. 소그룹 2사람만 짝꿍이 짝꿍이 제일로 작은 집단이라고, 가장 작은 단위 집단입니다. 짝꿍보다도 더 작은 집단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이 짝꿍 집단, 여기서 말하는 이제 N배라, 짝꿍 수만큼 말하자면은 사고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말. 그래서 아까와 같이 자기 나름의 생각을 기록을 했으면 기록한 것을 둘이 서로 발표합니다. 내가 발표한 것을 저 짝꿍이 잘 듣고 있다가 또 자기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들었던 짝꿍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어디에 대해서 가령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다든지, 또 전면적으로 나는 너 생각과 다르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둘이가 서로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토의와 토론이 이루어진다고 말이야. 둘이가.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사고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자면 에누게우 최소 집단이라는 것은 여기서 최소 집단은 짝꿍이다. 짝꿍 집단입니다. 그래서 나는 짝꿍 집단 활동을 많이 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선생님이 물음이 던졌을 때 그 물음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해서 그것을 노트했다고 말이에요. 노트했으면 그것을 서로 나누어서 내가 발표한다고 말이에요. 저쪽 발표를 듣고 또 서로 대화한다고 말이에요. 토의한다고 말이에요. 이런 활동을 많이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모든 어린이들이 그야말로 발표하는 주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짝꿍 활동이에요. 짝꿍 활동을 많이 하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아시다시피 이 BS법이라는 거 있죠.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서 요 오스본이 막 생각해낸 집단 사고 방법인데 어쩌겠습니까? 되도록이면 그 회사 같은 데서 그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회사가 부딪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우리 수업 같으면 선생님이 던진 그 발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때 말하자면은 각자 자기 나름의 생각을 노트했죠. 모입니다. 짝꿍끼리 한다든지 또는 모둠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각자가 자기 나름의 기록한 것을 다 발표합니다. 그러면 상대의 발표를 듣고 나는 내 생각과 비교 사고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조금씩 향상적으로 표현시켜 갑니다. 그 다음에 B가 발표합니다. C가 발표합니다. D가 발표합니다. 이렇게 네 사람이 다 발표하고 있는 동안에 각자는 발표를 듣고 자기 나름의 생각이 점점 변형되어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두 사람이 발표하고 말아보는 것이 보통 아닙니까? 그런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짝꿍끼리 하면 어쩌겠습니까? 아까 네 사람이 하고 있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짝꿍끼리 하게 되면 즉각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짝꿍끼리의 발표하기 이것을 많이 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하겠습니까? 결국은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발표의 의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어떠한 생각이든 발표되면 각자의 머릿속의 생각과 비교 사고함으로써 각자의 생각은 한 걸음 더 진리에 가까이 다가간다. 덜 옳은 생각은 모두 다이아몬드의 원석이다. 덜 옳은 생각. 전에는 우리는 그것을 오답이라고 그랬죠. 나는 이 오답이란 말이 싫어서, 왜냐하면 전에는 오답이라고 해갖고 전부 버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오답, 그 버려진 오답과 구별하기 위해서 옳은 생각, 덜 옳은 생각 이런 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의 의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든 발표되면 각자의 머릿속의 생각과 비교 사고함으로써 각자의 생각은 한 걸음 더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덜 옳은 생각은, 그래서 덜 옳은 생각은 모두 다이아몬드의 원석과 같다 이것입니다. 다이아몬드의 원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볼 것이 없습니다. 정말 볼 것이 없습니다. 어떤 다이아몬드의 원석은요, 보면은 몸소리가 날 정도로 아주 징그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갈고 다듬으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하자면 미안합니다. 덜 옳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짝꿍끼리 또는 경우에 따라서 네 사람이 모둠이 서로 이야기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내 생각에 있는 나의 생각과 자꾸 비교 사고가 이루어짐으로써 내 생각이 점점 좋아진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야말로 자기 나름의 잠정적 해답이라는 것은 학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절대 필요 조건이다. 그러니까 선생님 문제를 더 냈다면 반드시 각자로 하여금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서 그것을 노트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절대로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발표에 대한 이 시간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